네, 안녕하세요. 저 방금 소개받은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의 정영우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발표드릴 주제는 멀티클라우드 기술 표준화 쪽인데, 사실 뭐 이 세션 자체가 AI를 활용한 응용 기술 표준화인데 왜 갑자기 클라우드 얘기를 하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뭐 AI 서비스를 비롯해서 다양한 서비스들이 지금 밑단에서 돌아가고 있는 플랫폼은 다 클라우드죠. 그래서 그 클라우드가 어쨌든 AI 서비스 활용을 위한 기반 컴퓨팅 플랫폼으로서 활용되고 있는 측면을 좀 쳐다봤으면 좋겠고요. 그쪽 파트에서 지금 멀티 클라우드 쪽이라고 하는 이 주제에서 기술들이 어떻게 개발되고 있고, 그리고 표준화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 내용들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크게 두 가지입니다. 멀티 클라우드 기술에 대해서 전반적인 내용들을 잠깐 소개시켜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기술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이제 관련되어 있는 기술 표준화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 내용들을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클라우드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요. 저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던, 지금도 이렇게 사용하고 있긴 하지만 일반적인 이제 클라우드 활용은 저희가 AWS가 됐던, 애저가 됐던, GCP가 됐던 그런 단일 클라우드를 다 사용하고 있는 그런 환경이었고, 그리고 이런 데이터의 이런 시큐리티 측면에서 기업체 쪽에서 하이브리드 정도를 채용하는 형태였죠. 하이브리드라 함은 이제 내부에서 클라우드를 자체 구축을 하고, 그리고 이제 리소스들을 활용하기 위해서 외부 클라우드를 연결해서 쓰는 그런 환경이었다고 보면, 그게 저희가 봤을 때 이제 1세대 클라우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즘 지금 이제 각광을 받고 있는 기술 파트가 이제 멀티 클라우드, 더 나아가서는 이제 분산 클라우드라고 얘기를 하는데, 멀티 클라우드는 이름에서 보시는 것처럼 다수의 클라우드를 동시에 사용하겠다라는 측면이고, 분산 클라우드라고 하는 거는 클라우드 안에 요즘 엣지 클라우드 얘기도 많죠. 거기까지 다 연결해서 사용하겠다는 측면을 분산 클라우드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런 구축, 활용, 이런 포털 중심의 이렇게 기술 개발들, 클라우드를 활용했다면은 지금은 AWS가 됐던, 애저가 됐던 보면 이제 다 개방형 API들을 다 내어줍니다. 그런 API들을 활용을 해서 플랫폼을, 컴퓨팅 플랫폼을 활용하고 자사의 이제 서비스들을 올려서, 서드 파티 프로그램들을, 소프트웨어들을 개발하는 그런 환경으로 발전을 하고 있죠. 그런 환경에서는 포털 중심이 아니라 API 중심으로 사용들이 되고 있고요. 이 API 중심으로 사용을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본인들이 개발하는 그러한 이제 서비스들이 이제 지역적인 부분이나 리소스적인 측면에서의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테라폼이라든지 오픈토프는 테라폼의 오픈소스 버전이죠. 그리고 이제 국내에 저희가 조금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클라우드 바리스타라고 하는 등등의 이러한 멀티 클라우드 관련되어 있는 다양한 솔루션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왜 멀티 클라우드를 갑자기 이슈가 부각되었을까라는 측면을 쳐다보면 잘 아시겠지만은 얼마 전에도 이제 애저 쪽에 장애가 발생하면서 특히나 이제 미국 항공사 델타 항공 같은 경우 굉장히 피해를 많이 입었죠. 결국은 이제 애저라는 단일 클라우드를 사용하면서 그 서비스가 죽다 보니까 모든 자사의 서비스들이 다 동작을 안 하는 그런 환경이 됐죠. 그리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최근에도 보면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쪽도 보면은 이제 그쪽 단일 영역에서 그런 서비스들을 제공하다가 거기에 화재가 발생하니까 모든 이제 국가 쪽에 이제 서비스들이 다 중단되는 그런 현상들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지금 국내에서도 보면은 다양한 이제 플랫폼을 채택을 할 때 멀티 클라우드라는 부분들을 활용을 해서 채택하는 그런 기조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멀티 클라우드가 뭔지 보시면 정의는 기술 관점에서는 그래요. 2개 이상의 퍼블릭 클라우드, 프라이빗 클라우드는 아닙니다. 저희가 사용하는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퍼블릭 클라우드를 연계해서 운영하고 활용하는 그러한 기술들, 클라우드 기반 기술을 멀티 클라우드라고 얘기하고요. 이게 이제 관련되어 있는 이제 기술 표준화 쪽도 진행을 하면서 그 안에서는 또 이제 멀티 클라우드가 뭔지에 대한 이제 정의들을 이루어지게 되는데,
ITUT하고 ISO 쪽, JTC1 쪽하고 조금은 다르게 이제 정의를 하고 있긴 한데 궁극적으로는 똑같습니다. 이제 복수의 클라우드 서비스들을 이용을 하겠다, 제공을 하겠다라는 측면이고, 그 복수의 클라우드 서비스들은 단일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를 통해서 제공되는 게 아니라 복수의 2개 이상의 복수의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가 제공해주는 그런 클라우드 서비스들을 동시에 사용하겠다라는 측면입니다. 그럼 밑에 그림을 보시면 저희가 이제 뭐 멀티 클라우드가 갑자기 뭐 하늘에서 뚝 떨어진 기술이라고 보기보다는 사실은 클라우드 쪽을 좀 쳐다보면, 네, 죄송합니다. 클라우드 기술이 나오기 전에 저희도 잘 아는 뭐 제인이라든지 KVM이라든지 등등의 이제 가상화 기술들이 먼저 이제 많이 사용이 됐죠. 가상화 기술은 잘 아시다시피 물리적인 자원들을 이제 나누어서 쓰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물리 이제 자원들의 활용률을 높이는 그러한 기술이라고 보면, 이 가상화 기술이라는 걸 기반으로 해서 클라우드 기술들이 나왔죠. 만약에 뭐 가상화 기술이 없어도 클라우드 서비스는 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렇지만은 결국은 클라우드 사업자도 비즈니스를 해서 돈을 벌어야 되는데 그 밑단에는 어쨌든 데이터 센터가 있을 거고, 그 데이터 센터의 서버의 활용률이 떨어진다고 하면 뭐 그런 사업자처럼 굉장히 힘들어질 수 있죠. 그래서 가상화 기술이 나왔기 때문에 그 위에 클라우드 기술이 나와 있는 거고요. 거기에는 이제 다양한 클라우드 사업자, 요 편에서 이제 저희가 이제 컨테이너라고 하는 쿠버네티스나 뭐 타코스홈이라고 하는 컨테이너 기술들에 대한 이제 오케스트레이션 기술들이 나오게 됐고, 결과적으로는 밑단에 이런 클라우드 기술들이 있었기 때문에 멀티 클라우드 기술이라는 게 나왔습니다. 이게 국내뿐만 아니라 다양한 글로벌 쪽에 멀티 클라우드 관련되어 있는 벤더들도 굉장히 많아졌고요. 결과적으로는 이 수평 쪽으로 보면은 각각은 다 이제 경쟁하는 쪽이죠. 그렇지만 수직을 보면 결과적으로는 다 상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생태계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뭐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멀티 클라우드를 활용하게 되면 그 제일 좌측에 있는 부분이 이제 온프레미스라고 보면, 온프레미스는 결국은 내가 시스템을 구성을 하고 내가 직접 관리를 하고 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측면을 보면 자기 혼자 다 하는 거죠. 그러다가 보시는 것처럼 이제 썰매를 끄는 강아지 한 마리가 붙었어요. 그죠? 그 얘기는 이제 프라이빗 클라우드, 어느 순간에 이제 자원의 확장성이나 민첩성 이런 부분들을 제공해 주기 위해서 자체 클라우드를 구축을 합니다. 그래서 뭐 하나가 생겼어요. 클라우드 기술을 통해서. 그러다가 하나 더 붙었어요. 그죠? 이제 하이브리드 기술 올라가면 이제 하나의 프라이빗 클라우드만 있는 게 아니라 퍼블릭 클라우드 하나 더 활용하게 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멀티 클라우드는 이 썰매를 끄는 게가 굉장히 많아진 거죠.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비즈니스 민첩성은 굉장히 좋아집니다. 그죠? 내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자원들을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내가 필요할 때마다 자원들을 어디서나 당겨서 쓸 수 있기 때문에, 대신에 관리를 해야 되는 대상이 굉장히 많아지다 보니까 복잡성은 굉장히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복잡한 내용 환경 하에서 어떻게 관리를 할까라는 부분이 멀티 클라우드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국내 이제 멀티 클라우드는 결국은 국내 이제 클라우드 사업자의 서비스를 묶어야 되는 부분인데, 이제 국내에 보시면 여전히 뭐 잘 아시겠지만 국내에서도 사실은 글로벌 벤더사들이 거의 클라우드 시장들을 장악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여전히 이제 국내 클라우드 사업자도 열심히 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글로벌하고는 차이가 많이 납니다. 특히나 여기 보시면은 최근에 보면은 클라우드 쪽도 보면은 중국 쪽 클라우드 사업자들이 서비스도 굉장히 많이 좋아졌고, 그리고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리전이나 존도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은 그런 클라우드 안에 제공해주는 VM, 결국은 이제 컴퓨터 한 대를 이제 빌려서 쓰는 거잖아요. 제공해주는 거 보면은 국내하고 이제 글로벌하고 비교를 해보면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내 클라우드를 활용하려고 하는 그러한 사업자들도 보면 뭐 국내 클라우드 쪽만 타겟해서 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그렇다 그래서 글로벌만 타겟을 하게 되면 또 이제 공공 쪽으로 들어가는 또 제한 사항도 뭐 최근에는 좀 많이 풀어지긴 했지만 여전히 존재를 하게 되다 보니까 이제 클라우드를 활용하는 사업자들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내가 글로벌 어디를 선택을 해야 될지, 그리고 국내 클라우드 사업자 어디를 선택을 해야 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슈들이 있습니다. 자, 이제 보시면 멀티 클라우드 활용을 하면 이제 이슈가 여러 가지가 생겨요. 첫 번째는 보시면은 각각의 클라우드 사업자들마다 클라우드를 사용하는 방식이 다 달라요. 그게 이제 대시보드를 통해서 사용하는 것도 다르긴 하지만 저희가 이제 API 기반으로 뭔가 이제 솔루션들을 만들어낸다고 생각을 하면 API가 다 달라요. 다 다르다는 얘기는 내가 특정 클라우드를 사용할 때마다 그 API들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야 되고 그게 있어야지 내가 그 클라우드를 사용할 수 있고 그러다가 내가 AWS를 사용을 하다가 어느 순간에 우리 서비스들은 NCP에 올라가야 돼 라고 했을 때는 밑에가 다 바뀌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서로 상이한 그런 인터페이스를 사용하다 보니까 굉장히 힘들다. 그 다음에 이제 멀티 클라우드라는 이제 컨텍스트 안에 들어가면 사실은 이제 자원은 무한하다고 쳐다볼 수가 있고 전 세계 클라우드에 있는 자원들을 다 활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 자원들을 어떻게 다 관리를 할지라는 이슈들이 발생을 하죠. 그 다음에 예전에 뭐 AWS를 사용할 때는 나 AWS만 있으니까 거기에 리전이나 존이나 이런 부분들을 활용을 해서 내가 어디에서 서비스를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리전 존을 선택하고 했겠지만 내가 이제 특정 서비스를 내가 올리려고 할 때 내가 사용할 수 있는 클라우드가 이제 많아졌어요. 그랬을 때 내가 어떤 클라우드를 사용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죠. 관련되어 있는 정보도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생기고 그 다음에도 클라우드와 클라우드는 멀티 클라우드 컨텍스트 안에서는 클라우드 사업자는 서로 간에 이제 서비스들이 연결되어 있다는 걸 몰라요. 그 윗단에 이제 서드 파티가 이제 그런 부분들을 해주기 때문에 대신에 이제 네트워크 측면에서도 보면은 자사의 클라우드끼리는 이런 데이터를 주고받고 하는 네트워크나 이런 거 잘 갖춰져 있긴 하겠지만 AWS에서 애저로 뭐 예를 들어 데이터를 보내려고 한다. 쉽지가 않죠. 네트워크 자체가 구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데이터는 예를 들어서 내가 AWS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데 내가 올리고 있는 서비스들이 애저에 있다. 이 네트워킹 문제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 이런 다양한 문제들이 멀티 클라우드를 활용할 때 이슈로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잠깐 이제 저희가 오픈소스 프로젝트이긴 하지만 클라우드 바리스타라고 하는 저희가 이제 국내에서 하고 있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이고요. 저희 커뮤니티 중심으로 해서 이러한 이제 오픈소스가 개발되고 있고 그리고 공개되고 있습니다. 클라우드 바리스타는 이제 그 컨셉 자체가 그러니까 윗단에 밑단에 어떤 클라우드가 있든지 윗단에는 동일한 API를 내주겠다라고 하는 게 컨셉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이러한 API 추상화라고 할 수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여기는 다 서로 다른 클라우드이고 윗단에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클라우드 API들을 사용할 수 있는 그 인터페이스들이 플러그인형 방식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 위에 동일한 API들을 추상을 해서 윗단에 생성되는 그게 포탈이 됐던 소프트웨어가 됐던 개발할 때는 그 API를 사용하면 어떤 클라우드를 사용하더라도 동일한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측면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클라우드 바리스타 자체도 MSA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져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안에 그 프레임워크 안에 인터페이스도 전부 API 기반으로 되어 있고 이 자체도 전부 개방형 API로 다 내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개방형 API를 사용하면 밑단에 어떤 클라우드가 있든지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단순하게 이게 클라우드 바리스타가 그 2019년도에 개발이 시작돼서 지금 횟수로 치면 6년째죠. 그래서 나름 굉장히 안정화되어 있고 그리고 제공해주는 그 스코프도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지금 이제 10종 클라우드, 국내 클라우드 10종 클라우드의 CSP 사업자들을 연동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CSP 사업자가 제공해주는 리전, 존들에 대해서 전부 자동 등록하고 관리 지원들을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추상화는 어느 단계까지 추상화를 해주냐. 여기 보시면 이러한 클라우드 자원에 대해서 동일한 API들을 사용해서 개발할 수 있다. 그래서 클라우드 바리스타 자체도 API를 350여 개 이상의 API를 내주고 있고 각각의 내부에서도 그런 API를 사용해서 개발되고 있고 그리고 각각의 특성 있는 GUI도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클라우드 바리스타가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이긴 하지만 사실 이제 그 글로벌 저런 이제 표준화 단체 쪽에서도 사실 이제 표준이 개발되면서 그 표준이 활용될 수 있는 부분들이 제일 중요하죠. 근데 이제 표준 따로 기술 개발 따로 이렇게 가다 보니까 요즘에는 이제 그런 이제 그 오픈 소스 커뮤니티하고 연계나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한국 쪽에서도 이런 이제 멀티 클라우드 표준을 개발을 하면서 이 클라우드 바리스타라고 하는 오픈 소스를 기반으로 해서 이런 표준들을 제공을 하고 있고, 마지막은 보면 스피치 투 액션이라 그래서 여기 어떤 컨셉이냐 하면 여전히 많은 정보들을 잘 걸러서 위에 올려준다 손 치더라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 여전히 복잡해. 라고 얘기할 수 있어서 이게 특징적인 측면을 하나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말로 내가 어느 존에 내가 뭘 올리려고 하는데 내가 몇 개의 VM들을 요런 연결을 말로 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밑에 API들을 호출을 해서 그러한 이제 사용자가 요구하는 그러한 이제 리소스들을 할당을 해서 제공해주는 형태, 그런 것들을 특징적으로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이제 앞쪽에는 이제 멀티 클라우드 기술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렸고, 그 기반으로 해서 저 멀티 클라우드 기술 표준화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사실은 추진 전략 뭐 이런 부분들은 요거 보시면, 이거 한 페이지 보시면 다 사실은 정리가 되는데, 사실은 멀티 클라우드 기술 표준화는 한국이 주도적으로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멀티 클라우드를 세계 최초로 그 표준을 제안해서 개발한 것 쪽도 한국이고, 그 이후에 관련되어 있는 다양한 멀티 클라우드 관련되어 있는 표준 개발에도 한국이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사실 표준화 기구, 공식 표준화 기구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클라우드 쪽 같은 경우는, 근데 이제 사실 표준화 기구 쪽에서 이제 멀티 클라우드 기술 표준화는 사실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거의 없고요. 사실은 공식 표준화 기구, ITUT 그리고 ISO, IEC, JTC1 중심으로 해서 표준화가 이루어진다고 보면 되고, 저희가 보는 이제 또 두 개의 트랙이 이렇게 전략적으로 보면은 ITUT 중심으로 해서 전체의 표준들을 우리가 확보하고, JTC1 쪽에서 개발하는 이 표준에 우리가 개발했던 이 내용들을 최대한 반영하는 이러한 전략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ITUT와 JTC1을 투 트랙으로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고 있다. 그리고 국내 표준도 물론 개발을 하긴 하겠지만은 거기 관련되어 있는 국제 표준이 만들어지면은 국내에 준용을 해서 활용될 수 있도록 그런 전략으로 가고 있고요. 보시면 아니죠. 보시면은 이제 저희가 이제 1단계는 보면은 컨셉, 멀티 클라우드가 뭐냐라는 컨셉, 그 다음에 거기에 들어가야 되는 기능적인 요구사항이 뭐냐라는 표준들이 먼저 제안해서 만들었던 게 2022년에 만들었고요. 그리고 그 요구사항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기능 아키텍처가 어떻게 나와야 되냐라는 부분들의 표준이 올해 8월에 제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거는 결국은 이게 활용이 돼야 되는 측면이기 때문에 멀티 클라우드가 제가 이제 관리 관련되어 있는 표준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API들이 어떻게 만들어져야 되냐, 거기에 대한 관리 표준들이 만들어지고 있고, 지금 현재 이제 뉴욕화의 대본으로 승인이 돼서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JTC1 쪽으로 보면 뭐 이게 5140이라는 문서를 보면은 멀티 클라우드하고 멀티 클라우드 관련된 여러 개의 클라우드를 동시에 활용하는 다양한 기술들이 있는데, 이걸 총합해서 이제 컨셉을 정의한 표준이고요. 10822 시리즈 이 표준들은 그 안에서 멀티 클라우드 매니지먼트 관련되어 있는 표준들을 파트 1, 2, 3, 4, 5, 6 지금 7까지 뭐 이렇게 제한이 되어 있긴 한데 하여튼 그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한 10분 정도 남은 것 같은데 빨리, 이건 기술적인 뭐 표준적인 디테일한 내용이기 때문에 크게 뭐 설명들은 좀 짧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멀티 클라우드 정의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at the same time이라는 게 이제 동시에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가 인디펜던트 독립적인 서로 이제 연관이 없는 제공해주는 퍼블릭 클라우드에 있는 클라우드 서비스들을 사용하는 거다라고 되어 있고, 사실은 여기 밑에 이제 멀티 클라우드는 멀티 클라우드 컴퓨팅이라는 말도 쓰긴 하지만 우리가 얘기하는 멀티플 클라우드하고는 다른 컨셉입니다. 멀티플 클라우드는 어떤 클라우드를 사용할 때 복수 개의 클라우드가 인발브 되는 상태를 얘기하고, 그런 이제 멀티플 클라우드는
멀티 클라우드를 포함해서 뭐 인터 클라우드라든지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뭐 페더레이티드 클라우드 등등 이런 클라우드들을 다 멀티플 클라우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밑단에 각각의 CSP가 제공해주는 이런 퍼블릭 클라우드 서비스들을 이렇게 잘 엮어서 사용자가 사용할 수 있는 이게 멀티 클라우드다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멀티 클라우드는 멀티 클라우드 관리의 이슈인데요. 이제 멀티 클라우드 자체가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건 아니기 때문에 클라우드 서비스 사업자가 제공해 주는 클라우드를 잘 엮어서 사용자가 사용해 줄 수 있도록 제공해 주는 거기 때문에 관리 이슈가 될 거고, 관리는 이러한 부분들이 되어 있다. 그래서 이 서비스들을 엮어서 걔들을 설정을 하고 제어를 하고, 그리고 요거는 이제 묶는 거죠. 묶고 그리고 모니터링하는 이러한 것들을 쭉 해주는 놈이 멀티 클라우드 매니지먼트고, 걔가 이제 새롭게 멀티 클라우드 매니저라고 하는 새로운 서브롤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클라우드 쪽에 표준 쪽은 보면 기반 이제 표준이 있어요. 그 안에는 이제 컨셉하고 그리고 이제 용어 정의 이런 부분들이 있고, 그 기반 하에서 이제 모든 이제 클라우드 관련되어 있는 표준들이 만들어지는데, 그런 내용들이 이제 CSN이라고 해서 클라우드 서비스 파트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클라우드 쪽에서는 세 개의 롤을 얘기를 합니다. 클라우드 서비스 커스터머, 클라우드 서비스 파트너, 클라우드 서비스 프로바이더. 뭐 짧게 얘기하면 클라우드 서비스 커스터머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사용하는, 그리고 클라우드 서비스 프로바이더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그리고 클라우드 서비스 파트너는 어떤 기능을 클라우드 서비스 커스터머와 프로바이더를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걸 클라우드 서비스 파트너라고 하는데, 어차피 멀티 클라우드 매니지먼트 자체가 이제 CSP를 서포팅해주는 또는 CSC를 서포팅해주는 역할이기 때문에 이러한 U 서브롤이 정의가 돼서 그 안에 다양한 액티비티가 정의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안에 보시면은 이 멀티 클라우드 매니저라고 하는 놈을 CSC가 바로 이렇게 이용해서 복수계를 사용할 수도 있고, 나머지 기존의 파트너들도 멀티 클라우드 컨셉을 환경을 이용해야 된다고 하면은 얘를 통해서 이러한 복수의 클라우드 서비스들을 이용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멀티 클라우드, 아까 얘기했던 멀티 클라우드 매니저가 이런 6개의 이제 기능 컴포넌트가 정의가 되고, 그 안에 각각의 기능 컴포넌트가 어떠한 기능을 제공해야 되는지 이러한 요구 사항들이 정의가 되어 있는 게 와이다 3537의 표준의 내용입니다. 와이다 3555는 최근에 이제 만들어졌던 거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기능 요구 사항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기능 아키텍처들을 이렇게 정의를 해놓은 거고, 각각의 펑션들이 어떻게 인터페이싱을 하냐, 그런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이 정의가 되어 있는 표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이제 개발을 이제 막 시작한 이제 작년 올해 7월에 이제 뉴요크 아이템으로 승인이 됐고요. 거기에 타이틀은 API for Multi Cloud Management입니다. 그러니까 멀티 클라우드 매니지먼트를 위한 API 표준이라고 보시면 되고, 제가 이제 에디터를 맡고 있기는 한데, 어떤 파트냐 하면 아까 이제 펑셔널 아키텍처 그림을 보여드렸는데, 그게 이제 얘 안에 이제 구성을 하겠죠. 여기 안에 요 파트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CSC가 됐던, 그러니까 유저가 사용할 수 있는 이 API들을 익스터널한 인터페이스를 제공해주는, 거기에 대한 정의가 들어가는 그 표준이 y.mc API라는 표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ISO 쪽. ISO 쪽은 5140이 최초로 이제 멀티 클라우드 쪽 관련되어 있는 표준으로 이제 개발이 됐는데, 사실은 이제 ISO 쪽에 개발되는 이제 스토리 라인을 보면 새로운 컨셉이 나오면은 일단은 이제 어드바이저리 그룹에서 스터디를 합니다. 그때 이제 나왔던 내용들이 이러한 내용들, 멀티 클라우드를 용어들을 어떻게 정의를 할까? 그리고 유스 케이스는 어떻게 되고, 컨셉하고 아키텍처는 어떻게 될까? 매니지먼트는 어떻게 될까? 이런 것들을 정의를 했고, 그게 2020년 4월이고 이 프로젝트에 대해서도 한국이 최초로 먼저 제안을 해서 이런 것들 스터디하자라고 제안을 했었고요. 그 단계에서 1차적으로 먼저 5140 문서를 컨셉을 먼저 잡자라고 해서 그 표준들이 개발이 됐고, 그 표준들이 결국은 2024년 1월에 최종적으로 IS 표준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복수계의 CSP가 인발빙하는 그런 클라우드 컴퓨팅은 뭐냐?
정의가 되어 있고 그 안에는 멀티 클라우드도 있고 페더레이티드 클라우드도 있고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도 있고 하이브리드 멀티 클라우드도 있고 인터 클라우드도 있고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이 정의가 되어 있는 표준이 5140 표준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보시면은 뭐 멀티 클라우드 쪽도 조금 이제 정의가 다르긴 하지만 이것도 이제 한국 쪽에서 제안해서 채택된 이제 정의입니다. 뭐 컨셉은 그 ITUT 쪽에서의 정의와 대동소이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멀티 클라우드 시나리오 이 그림을 보면 이게 타입이 보면은 요게 이제 가장 베이직한 타입이죠. CSC가 CSP에 있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는 거 가장 베이직한 타입이고 여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게 CSP 간에 이제 서로 이제 그 존재에 대해서 알지를 못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멀티 클라우드 쪽에서는. 그러면 이 라인은 왜 있냐라고 하는 거는 이 서비스들 간에 연결될 수 있는 부분들을 서비스 쪽에서 네트워킹 할 수 있는 그 링크는 존재할 수 있다라고 해서 이런 표현이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멀티 클라우드 매니지먼트 쪽의 정의도 보면 비슷하죠? 저희가 이제 ITU 쪽에서 표준한 거, 또 마찬가지로 한국이 제안을 했고, 여기 보시면은 조금 다른 게 그 ITUT 쪽에서는 이제 CSN의 클라우드 서비스 파트너의 새로운 서브롤을 정의해서 여기서 이제 그러한 매니지먼트에 대한 기능들을 제공해 준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는 이제 그 5140에서는 그러한 책임들을 하는 거는 CSN이 아니라 CSC가 그 매니지먼트 역할을 한다라고 정의가 되어 있기는 합니다. 약간의 차이는 있죠. 그리고 이건 TR 문서이긴 한데 이제 멀티 클라우드 매니지먼트 쪽이 이제 이슈가 되다 보니까 이제 JTC1 쪽에서는 그런 멀티 클라우드 매니지먼트 쪽에 제대로 된 표준들을 개발해 보자라고 해서 오버뷰하고 유스 케이스 정도를 이제 테크니컬 레포트 기술 문서로 해서 먼저 개발을 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비슷한 이제 그림이긴 한데 여기 안에 이제 여기에는 뭐가 들어가 있냐면 제가 이제 우리 API 추상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API 레벨로 여기는 직접적으로 묘사를 해놨습니다. 그러한 내용들이 있고요. 그래서 거기 시리즈들이 쭉 보시면 뭐 1082-2는 아이덴티티 매니지먼트 쪽, 3는 파트 3는 오케스트레이션 쪽, 파트 4는 모니터링, 레포팅 앤 SLA 쪽. 그리고 지금은 제한되어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은 파트 4, 5, 6, 7 쪽에 5, 6, 7 쪽에 네트워크 매니지먼트, 시큐리티 앤 팔러시, 인터오퍼러빌리티 여기 관련되어 있는 표준들을 다시 제안해서 그래서 멀티 클라우드 매니지먼트에 대한 풀 이런 그 표준들 개발들을 예정되어 있다. 그래서 JTC1 쪽에는 ISO 쪽은 ITUT 쪽은 조금 이제 단계 이렇게 쭉 갔다고 얘기를 하면 JTC1 쪽에서는 멀티 클라우드 매니지먼트라는 타픽 하나를 가지고 풀 파트를 개발을 다 하려고 하는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멀티 클라우드 기술이라는 거는 제가 이제 서머라이즈 하면은 이런 복수계 퍼블릭 클라우드를 그 연계 운영 활용하는 기술이 이제 멀티 클라우드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안에 이제 멀티 클라우드 서비스 공통 플랫폼 기술은 그거를 잘할 수 있는 공통 플랫폼 기술들을 공통적으로 제공해 주는 소프트웨어가 멀티 클라우드 서비스 공통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걸 우리나라 쪽에서는 오픈소스 프로젝트로 제공을 해주고 있다.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클라우드 바리스타라고 하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가 있다. 그리고 멀티 클라우드 기술 표준화는 그게 ITUT와 그리고 JTC1 쪽에서 표준화 작업들을 하고 있는데 ITUT는 뭐 요구사항, 아키텍처 그리고 API 그리고 JTC1 쪽에는 멀티 클라우드 컨셉을 정의를 하고 매니지먼트 이슈로 해서 표준 개발들을 진행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